식당에서 이렇게 주문하면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국물 요리 주문할 때 국물 싱겁게 해주세요. 한마디면 나트륨 섭취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기 먹을 때 상추, 깻잎 추가로 더 달라고 하세요. 채소와 함께 먹으면 소화에도 좋고 영양 밸런스가 맞습니다. 세 번째, 중국집 갈 때 볶음밥보다 잡채밥, 탕수육보다 깐풍기 선택하면 기름기 적게 섭취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찌개류 주문 시 공기밥 대신 잡곡밥으로 바꿔달라고 하세요. 요즘 대부분 식당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후식. 식혜나 수정과보다 미숫가루나 숭늉 선택하면 당분 섭취 줄일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 외식할 때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식사 시간. 점심은 11시 반, 저녁은 5시 반. 일찍 먹을수록 소화가 잘 됩니다. 두 번째, 양 조절. 무조건 1인분씩 시키지 마세요. 나이 들수록 소식이 건강에 좋습니다. 세 번째, 물 마시기. 식사 30분 전 물 한 잔, 과식 방지에 도움됩니다. 네 번째, 메뉴 선택. 매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보다 담백한 찜, 구이 요리가 속 편합니다. 다섯 번째, 식후 산책. 식사 후 10분만 걸어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외식비 아끼면서 건강도 챙기는 방법. 요즘 물가에 외식 한 번 하려면 부담되시죠? 첫 번째, 점심 특선 메뉴 활용. 저녁보다 20에서 30% 저렴하고 양도 적당합니다. 두 번째, 집에서 밥만 해가기. 반찬만 포장해서 집에서 먹으면 1인당 5,000원 절약. 세 번째, 무한 리필 현명하게. 샐러드바 있는 곳 선택하면 채소 섭취 늘리고 고기는 적당히. 네 번째, 쿠폰, 할인 적극 활용. 요즘 배달앱 할인이 식당보다 저렴할 때 많아요. 다섯 번째, 주 1회 외식 원칙. 매일 외식보다 주 1회 제대로 된 외식이 건강과 지갑 모두 지킵니다. 식당 사장님들이 알려주는 신선한 메뉴 고르는 법. 첫 번째, 주력 메뉴 시키기. 간판 메뉴가 가장 회전율 높고 신선합니다. 두 번째, 제철 재료 물어보기. 오늘 뭐가 제일 신선해요?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 손님 많은 시간대 방문. 점심 12시, 저녁 6에서 7시가 재료 가장 신선할 때입니다. 네 번째, 메뉴판 확인. 사진만 있고 설명 없으면 냉동식품일 확률 높아요. 다섯 번째, 주방 보이는 식당. 오픈 키친은 청결과 신선도에 자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배달 음식 건강하게 먹는 꿀팁. 첫 번째, 국물 절반만. 찌개, 탕류는 국물 반만 먹어도 간 충분합니다. 두 번째, 채소 추가하기. 집에 있는 상추, 양파 등 곁들여 먹으면 영양균형 맞춰져요. 세 번째, 소스 따로 달라고. 치킨, 피자 소스 따로 받아서 찍어 먹으면 나트륨 조절 가능. 네 번째, 1인분씩 나눠 담기. 큰 그릇에서 먹으면 과식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배달 후 한 끼 시키기. 뜨거운 음식 바로 먹으면 식도에 안 좋아요. 5분만 기다리세요. 60대부터 시작하는 운동법. 60대가 넘으면 운동하기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20분, 집 앞 공원 한 바퀴만 돌아도 충분합니다. 무릎이 안 좋으시다면 평지 위주로 천천히 걸으세요. 둘째, 계단 오르기를 생활화하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2층까지만 걸어 올라가도 다리 근력과 심폐 기능이 좋아집니다. 셋째, 스트레칭은 매일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자기 전 5분.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부상 예방에 도움됩니다. 넷째, 맨손 체조를 배워보세요. 동네 경로당이나 공원에서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하면 꾸준히 할 수 있어요. 다섯째, 무리하지 마세요. 아프면 쉬고 천천히 늘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하려다 다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집에서 10분으로 끝내는 운동. 헬스장 갈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한 집에서 하는 10분 운동 알려드릴게요. 첫째, 제자리 걷기 2분. TV 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무릎을 적당히 올리면서 팔도 함께 흔들어주세요. 둘째, 벽 팔굽혀펴기 1분. 벽에 손을 대고 천천히 밀고 당기기. 팔 근력과 가슴 근육 운동에 좋습니다. 셋째, 의자 스쿼트 1분.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세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넷째, 팔 돌리기 1분. 어깨를 크게 돌려주면 어깨 통증 예방에 좋습니다. 앞으로 10번, 뒤로 10번. 다섯째, 스트레칭 5분. 목, 어깨, 허리, 다리를 천천히 풀어주세요. 하루 종일 뭉친 근육을 이완시켜줍니다. 매일 10분만 투자하세요.
3개월 후 몸이 달라집니다. 걷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이유. 돈 한 푼 안 들이고 건강해지는 방법. 바로 걷기입니다. 첫째, 걷기는 혈압을 낮춰줍니다. 하루 30분 걸으면 고혈압 약만큼 효과적입니다. 심장이 튼튼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둘째, 걷기는 당뇨를 예방합니다. 식후 10분만 걸어도 혈당이 낮아집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이 좋습니다. 셋째, 걷기는 뼈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체중이 실리는 운동이라 골밀도가 높아집니다. 골다공증 예방에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넷째, 걷기는 우울증을 완화합니다. 햇빛을 받으며 걸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혼자 걷기 힘드시면 친구와 함께 걸으세요. 다섯째, 걷기는 치매를 예방합니다. 걸으면서 뇌에 산소가 공급되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개선됩니다. 오늘부터 하루 20분, 집 앞 공원부터 시작해보세요. 운동 안 하면 몸에 생기는 일.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첫째,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40대부터는 1년에 1%씩 근육이 감소합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이 속도가 2배로 빨라집니다. 둘째, 뼈가 약해집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뼈 밀도가 낮아져 작은 충격에도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셋째, 혈액 순환이 나빠집니다. 앉아만 있으면 혈액이 다리에 고여 부종과 정맥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대사가 느려집니다. 활동량이 줄면 칼로리 소모가 줄어들어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찝니다. 다섯째, 우울감이 커집니다. 운동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기분을 가라앉게 만듭니다. 지금 바로 일어나서 10분만 움직여 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운동 습관 만드는 5가지 방법. 운동을 시작은 하는데 작심삼일로 끝나시나요? 운동 습관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째, 거창한 목표는 버리세요. 매일 1시간 운동 대신 주 3회 20분. 작은 목표가 오래 갑니다. 둘째, 같은 시간에 하세요. 아침 7시, 저녁 6시처럼 시간을 정해두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셋째, 운동복을 미리 준비하세요. 전날 밤 옷을 준비해두면 아침에 고민하지 않고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넷째, 친구와 함께 하세요. 혼자 하면 쉽게 포기하지만 누군가와 약속하면 빠지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기록을 남기세요. 달력에 체크하거나 사진을 찍어두면 성취감이 생겨 계속하게 됩니다. 100일만 버티세요. 그럼 평생 습관이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의 공통된 습관. 90세가 넘어도 정정하신 분들에게는 공통된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십니다. 해 뜨기 전 6시에 기상해서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걸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둘째, 소식하십니다. 배불리 먹지 않고 항상 80%만 드십니다. 조금 모자란 듯이 먹어야 오래 산다는 말씀을 하시죠. 셋째, 규칙적으로 움직이십니다.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집안일, 텃밭 가꾸기처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을 쓰십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십니다. 될 대로 되라 하는 여유로운 마음가짐. 걱정과 화를 멀리 하시는 게 비결입니다. 다섯째, 사람들과 어울리십니다. 혼자 계시지 않고 동네 어르신들과 매일 만나 이야기 나누시며 웃으십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평범한 습관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병원 덜 가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 병원 자주 안 가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하루 6에서 8잔, 조금씩 자주.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 마시는 습관. 둘째, 과식하지 않습니다. 더 먹고 싶다 싶을 때 수저를 놓으신답니다. 위장을 편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세요. 셋째, 매일 걷습니다.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그냥 걷기. 장 보러 가기, 산책하기, 계단 오르기. 넷째, 일찍 주무십니다. 밤 10시 취침, 아침 6시 기상. 충분한 수면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있습니다. 노래, 취미 활동, 친구와 수다.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합니다. 거창한 비법은 없습니다. 작은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80대 어르신들이 말하는 후회되는 것. 80에서 90대 어르신들께 여쭤봤습니다. 젊었을 때 뭘 하지 않은 게 가장 후회되세요? 첫째, 운동을 안 한 것.
젊을 땐 바빠서 못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운동할 시간은 있었어요. 둘째, 건강검진을 미룬 것. 아프기 전엔 몰랐는데 조기에 발견했으면 치료가 쉬웠을 텐데. 셋째, 과식하고 과음한 것. 술, 담배, 기름진 음식.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 몸이 고생합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너무 받은 것. 일 때문에, 돈 때문에 너무 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다섯째, 가족과 시간을 안 보낸 것. 바빠서 못 놀아줬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일 후회됩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압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세요. 100세 시대, 건강하게 늙는 법. 요즘은 100세까지 사는 시대입니다. 건강하게 늙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째, 근육을 지키세요. 나이 들수록 근육이 빠집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로 다리 근육을 유지하세요. 둘째, 뇌를 자극하세요. 책 읽기, 퍼즐 맞추기, 새로운 것 배우기. 머리를 쓰는 활동이 치매를 예방합니다. 셋째, 정기 검진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꼭 병원에 가세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넷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혼자 있지 마시고 사람들과 만나세요. 외로움이 건강에 가장 해롭습니다. 다섯째,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나이 들어서 뭘 해? 대신 지금부터라도 해봐야지.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젊을 때 버려야 할 나쁜 습관. 지금 당장 끊어야 할 습관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첫째, 야식 먹는 습관. 밤 10시 후에는 물만 마시세요. 야식은 비만과 당뇨의 지름길입니다. 둘째, 앉아만 있는 습관. 1시간마다 5분씩 일어나 움직이세요.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와 다리가 망가집니다. 셋째, 수면 부족. 잠은 나중에 자지 뭐. 이러다가 면역력 떨어지고 병 생깁니다. 넷째, 스마트폰 과다 사용. 목과 눈 건강을 해칩니다. 30분마다 눈 쉬어주고 목 스트레칭 하세요. 다섯째, 감정 참는 습관. 화나고 스트레스 받으면 표현하세요. 억지로 참으면 몸이 병듭니다. 지금 습관이 10년 후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나이 들어도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 똑같이 나이 들어도 왜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아플까요? 건강한 사람은 매일 조금씩 움직입니다. 병원 자주 가는 사람은 젊을 때 운동 안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검진을 빼먹지 않습니다. 병원 자주 가는 사람은 아플 때만 병원 갑니다. 건강한 사람은 조금 부족하게 먹습니다. 병원 자주 가는 사람은 배부르게 먹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병원 자주 가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병원 자주 가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차이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1. 병원비 절반으로 줄이는 생활 습관 5가지. 요즘 병원비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한 달 병원비만 몇십만 원씩 나가시죠? 오늘은 병원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공복에 마시는 물 한 잔이 혈액순환을 도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춰줍니다. 두 번째, 하루 20분 걷기. 점심 식사 후 10분, 저녁 식사 후 10분. 이것만으로도 당뇨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흰쌀밥 대신 잡곡밥. 처음엔 7대3 비율로 섞어서 시작하세요. 혈당 조절이 훨씬 쉬워집니다. 네 번째, 간식을 견과류로. 과자 대신 아몬드, 호두 한 줌. 혈관 건강에 좋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다섯 번째, 밤 10시 전 취침. 충분한 수면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덜 아프면 병원비도 줄어듭니다. 이 5가지만 실천해도 1년 후 병원비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2. 60대부터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 7가지. 60대 넘어서 이것만큼은 꼭 피하세요. 건강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첫 번째, 라면.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의 2배입니다. 혈압 관리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두 번째, 흰 식빵.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당뇨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피하세요. 세 번째,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 첨가물이 많아 혈관 건강에 해롭습니다. 네 번째, 탄산음료, 당분 덩어리입니다. 물이나 보리차로 대체하세요. 다섯 번째, 과자, 쿠키,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어요. 견과류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야식, 밤 10시 이후에는 물만 드세요. 소화기관이 쉬어야 건강합니다. 일곱 번째, 과도한 술. 한두 잔도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건강 생각하신다면 줄이세요. 이 일곱 가지만 피해도 10년은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3. 하루 10분으로 10년 젊어지는 방법. 돈 한 푼 안 들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침 루틴 3분.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 목, 어깨, 허리를 천천히 풀어주세요. 하루가 훨씬 가볍게 시작됩니다. 식후 루틴 4분. 점심 먹고 계단 2층만 오르세요. 저녁 먹고 집 앞 한 바퀴만 도세요.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저녁 루틴 3분. 자기 전 다리 마사지. 발목부터 무릎까지 쓸어 올려주세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하루 딱 10분. 처음 일주일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2주째부터 몸이 달라집니다. 한 달 후엔 습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거울 보면 얼굴색이 좋아진 게 보입니다. 몸이 가벼워진 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100일만 해보세요.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4. 건강검진 결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은 작년 검진 결과 어떠셨나요? 요즘 이상 수치 나오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콜레스테롤 높게 나왔다면 기름진 음식을 줄이세요. 튀김, 삼겹살, 치킨 횟수를 절반으로. 대신 생선, 두부를 늘리세요. 혈압이 높게 나왔다면 짠 음식을 줄이세요. 찌개 국물은 밥만 드시고 소금 대신 다시마, 마늘로 간하세요. 혈당이 높게 나왔다면 흰쌀밥을 바꾸세요. 현미, 보리, 귀리를 섞어서 혈당 급상승을 막으세요. 간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술을 끊으세요. 한 잔도 간에는 부담입니다. 최소 3개월은 끊어보세요. 중성지방이 높게 나왔다면 야식을 끊으세요. 저녁 8시 후엔 물만. 이것만으로도 수치가 내려갑니다. 검진 결과가 안 좋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3개월 후 재검사 받아보세요. 분명히 좋아져 있을 겁니다. 5. 의사들은 절대 안 하는 생활 습관. 의사들은 왜 건강할까요? 그들이 피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침 거르지 않기.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담석, 위험이 높아집니다. 간단하게라도 꼭 드세요. 두 번째, 엘리베이터만 타지 않기. 2에서 3층은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심폐기능 유지에 좋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폰 오래 보지 않기. 목과 눈 건강을 해칩니다. 30분마다 눈을 쉬어주고 목 스트레칭을 합니다. 네 번째, 화장실 참지 않기. 방광염, 신장 질환 위험이 있습니다. 신호가 오면 바로 가세요. 다섯 번째, 스트레스 쌓아두지 않기. 운동, 취미 활동으로 푸세요. 참기만 하면 병이 됩니다. 여섯 번째, 정기 검진 빼먹지 않기. 1년에 한 번은 꼭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과식하지 않기. 배부를 때까지 먹지 않습니다. 80% 선에서 멈추세요. 의사들이 건강한 이유는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6. 요즘 60대가 70대보다 더 아픈 이유. 이상하지 않나요? 60대가 70대보다 병원 더 자주 갑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운동 부족. 70대는 젊었을 때 일 많이 하셨어요. 몸을 많이 움직였죠. 60대는 사무직이 많았습니다. 앉아만 있었어요. 두 번째, 인스턴트 식품. 70대는 집밥 위주로 드셨어요. 60대는 라면, 배달 음식 세대입니다. 첨가물을 더 많이 먹었죠. 세 번째, 스트레스. 60대는 경쟁이 심했습니다. 직장, 자녀 교육, 집 마련. 스트레스가 훨씬 많았어요. 네 번째, 수면 부족. 70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어요. 60대는 야근, 회식이 많았죠. 수면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다섯 번째, 음주, 흡연. 회식 문화가 심했던 세대입니다. 술, 담배가 몸을 망쳤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바꾸세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집밥 위주로 먹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충분히 자고, 술, 담배 끊으세요. 10년 후가 달라집니다. 아침 습관 5가지. 의사들은 아침에 뭘 할까요? 건강한 사람들의 공통된 아침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밤사이 몸은 수분이 부족합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세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5분 스트레칭. 목, 어깨, 허리를 천천히 풀어주세요. 하루 종일 몸이 가볍습니다. 특별한 동작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세 번째, 아침 식사 거르지 않기. 바빠도 간단하게라도 드세요. 바나나 1개, 우유 한 잔이라도 좋습니다. 공복 시간이 길면 위에 부담이 갑니다. 네 번째, 햇빛 쬐기. 창문을 열고 햇빛을 받으세요.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우울감 예방에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작. 오늘도 좋은 하루. 이 한마디가 하루를 바꿉니다. 스트레스 관리의 시작입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수치 나왔을 때 대처법. 검진 결과 보고 당황하셨나요? 침착하게 대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재검사 받기. 한 번의 결과로 단정 짓지 마세요. 컨디션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에서 3주 후 다시 검사해보세요. 두 번째, 전문의 상담 받기. 인터넷 검색보다 병원 방문이 먼저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치료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세 번째, 생활 습관 점검하기. 식습관을 돌아보세요. 운동량을 체크해보세요. 수면 시간을 확인하세요. 네 번째, 3개월 관리 계획 세우기.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술 줄이기, 걷기 시작하기. 무리한 계획은 오래 못 갑니다. 다섯 번째,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 3개월 후 재검사 받으세요. 수치 변화를 확인하세요.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상 수치가 나왔다고 겁먹지 마세요. 지금부터 관리하면 됩니다. 나이 들수록 꼭 먹어야 할 영양소. 60대 이후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 어떻게 보충할까요? 첫 번째, 단백질. 나이 들면 근육이 빠집니다. 하루 체중 1kg당 1g 필요합니다.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고기 씹기 힘드시면 두부가 좋습니다. 두 번째, 칼슘. 뼈가 약해집니다. 우유, 멸치, 두유. 유제품 소화 안 되시면 칼슘 영양제 드세요.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세요. 세 번째, 비타민 D. 실내 생활이 많으면 부족합니다. 하루 20분 햇빛 쬐기. 등푸른 생선, 계란 노른자. 부족하면 영양제 고려하세요. 네 번째, 식이섬유. 변비 예방에 필수입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현미, 보리, 귀리를 섞어 드세요. 하루 최소 2접시 이상. 다섯 번째, 오메가3. 혈관 건강에 도움됩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일주일에 2에서 3회 생선. 생선 드시기 힘드시면 영양제 고려. 여섯 번째, 수분. 나이 들면 갈증을 덜 느낍니다. 하루 1, 5리터 이상.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커피, 녹차는 수분에서 제외. 음식으로 부족하면 영양제를 고려하세요. 단,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세요. 약 먹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약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꼭 지켜야 할 원칙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임의로 끊지 마세요. 몸이 좋아졌다고 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은 위험합니다.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두 번째, 다른 사람 약 먹지 마세요. 나도 똑같은 증상인데 절대 안 됩니다. 체질, 병력이 다릅니다. 세 번째, 술과 함께 먹지 마세요.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최소 2시간 간격 두세요. 네 번째, 자몽 주스 조심하세요.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합니다. 고혈압약, 콜레스테롤약 특히 주의. 물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유통기한 확인하세요. 오래된 약은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섯 번째, 복용 시간 지키세요. 아침 공복, 식후 30분. 제때 먹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해 두세요. 일곱 번째,
여러 병원 약 먹을 때 꼭 의사에게 말씀하세요. 약물 상호작용 확인 필요합니다. 약 리스트 작성해 두세요. 약은 정확하게 먹어야 제대로 효과를 봅니다. 부모님 건강 챙기는 자녀를 위한 가이드. 부모님 건강 걱정되시죠? 현실적으로 도와드리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정기 검진 예약해드리기. 부모님은 미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예약해서 모시고 가세요. 결과는 함께 듣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약 복용 체크하기. 어르신들은 자주 까먹으십니다. 요일별 약통을 준비해드리세요. 일주일에 한 번 확인하세요. 세 번째, 냉장고 음식 확인하기. 유통기한 지난 음식 버리세요. 짜고 기름진 반찬 확인하세요. 건강한 반찬 만들어 드리세요. 네 번째, 운동 함께 하기. 혼자는 귀찮아 하십니다. 주말에 함께 걸으세요. 공원 산책, 가벼운 등산. 다섯 번째, 응급 상황 대비하기. 응급 연락처 냉장고에 붙이세요. 복용 중인 약 리스트 준비. 병원 진료 기록 정리. 여섯 번째, 사회 활동 권장하기. 혼자 계시면 우울해지십니다. 경로당, 복지관 프로그램. 친구분들 만나시게 격려하세요. 일곱 번째, 정기적으로 방문하기. 전화보다 직접 뵙는 게 좋습니다. 얼굴 표정, 걸음걸이, 변화를 빨리 알 수 있습니다. 바쁘더라도 부모님 건강 꼭 챙기세요. 응급 상황 대처법 꼭 알아야 할 5가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가슴 통증. 왼쪽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 팔, 어깨로 퍼지는 통증. 즉시 119 부르세요. 전화하면서 환자를 눕히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하세요. 구급차 올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세요. 심근경색 가능성 있습니다. 두 번째, 한쪽 마비 증상. 갑자기 한쪽 팔다리 힘 빠짐. 말이 어눌해짐. 한쪽 얼굴이 처짐. 뇌졸중 의심. 즉시 119 부르세요. 물이나 약을 먹이지 마세요. 억지로 일으키지 마세요. 전문가가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세 번째, 심한 어지럼증. 방이 빙빙 도는 느낌. 구토를 동반. 일어날 수 없을 정도. 바로 눕히고 119 부르세요. 네 번째, 의식 잃음. 말을 걸어도 반응 없음. 옆으로 눕히세요. 기도 확보가 중요합니다. 즉시 119. 다섯 번째, 심한 복통. 참을 수 없는 배 통증. 식은땀이 남. 구토가 계속됨. 급성 복증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빠른 대처가 생명을 구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즉시 119 부르세요. 아무것도 먹이지 마세요. 물도 안 됩니다. 편안한 자세로 눕히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옆에 있어 주세요. 응급 상황에서는 빠른 판단이 생명을 구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주저하지 말고 119 부르세요. 오늘 알려드린 응급 상황 증상 꼭 기억해 두세요. 이 영상 가족 단톡방에 공유하세요. 부모님, 배우자분도 알아야 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119를 전화번호부에 등록해 두세요.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의사들이 절대 안 먹는 음식 7가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 실제로 피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진실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 WHO가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아질산 나트륨이 문제예요. 의사들은 특별한 날에만 조금. 두 번째, 탄산음료. 각설탕 10개 분량의 당분. 뼈를 약하게 만듭니다. 치아부식, 비만 유발. 물이나 탄산수로 대체하세요. 세 번째, 즉석 라면. 나트륨 폭탄입니다. 하루 권장량의 2배. 혈압, 신장의 부담. 정 먹고 싶으면 스프 절반만. 네 번째, 트랜스지방 과자. 마가린, 슈트닝 함유. 혈관을 막습니다. 과자 봉지 뒷면 확인하세요. 식물성 기름이라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다섯 번째, 액상과당 음료. 과일 주스도 조심하세요. 과당은 간에 직접 부담. 당뇨 위험 증가. 차라리 과일을 직접 드세요. 여섯 번째, 오래된 기름 튀김. 몇 번 쓴 기름은 독입니다. 산화된 기름이 문제. 외식할 때 특히 조심. 집에서 튀기시면 기름 자주 교체. 일곱 번째, 과도한 소금. 젓갈, 장아찌, 김치찌개. 짠 음식이 습관이 되면 혈압이 오르고 위암 위험. 천천히 줄여가세요.
의사들도 가끔은 먹습니다. 하지만 자주는 안 먹어요. 여러분도 조금씩 줄여보세요. 암검진에서 놓치기 쉬운 신호 5가지. 건강검진 받으셨나요? 이런 증상 있으면 추가 검사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지속되는 피로감. 2주 이상 계속된다면 단순 피로가 아닐 수 있어요. 혈액검사 받아보세요. 빈혈, 갑상선, 당뇨 확인. 두 번째, 설명 안 되는 체중 감소. 특별히 노력 안 했는데 한 달에 5kg 이상 빠졌다면 암, 당뇨, 갑상선 의심. 즉시 병원 가세요. 세 번째, 배변 습관 변화. 갑자기 변비나 설사, 혈변, 가는 변. 2주 이상 지속되면 대장 내시경 받으세요. 네 번째, 만성 기침. 3주 이상 계속되는 기침.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옴. 흉부 CT 찍어보세요. 폐암 초기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속되는 통증. 특정 부위가 계속 아픔. 진통제 먹어도 안 나음. 2주 이상이면 정밀검사. 통증은 몸의 신호입니다.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합니다. 이상 신호 무시하지 마세요. 50대 이후 꼭 받아야 할 검사. 나이 들수록 검진이 중요합니다.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기본 검진, 매년. 혈압 측정, 혈당 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 50대 이후 추가 2에서 3년마다.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저선양 흉부 CT, 흡연자, 유방 촬영, 여성, 자궁경부암 검사, 여성, 60대 이후 추가, 매년, 골밀도 검사, 전립선 검사, 남성, 치매 선별 검사, 심장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검사 시기 놓치지 않으려면 생일 달에 받기로 정하세요. 병원 예약 미리 하기, 가족력 있으면 더 자주, 검사 결과 보는 법, 정상이어도 추이 확인, 작년과 비교해보기, 이상 수치 있으면 재검, 전문의 상담 꼭 받기. 건강검진은 투자입니다. 조기 발견이 치료 성공률 높입니다. 병원비 아끼는 현명한 방법. 의료비 부담 크시죠? 합법적으로 아끼는 방법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보험 혜택 활용. 본인 부담금 상한제. 연간 의료비 일정 금액 넘으면 초과분 환급받습니다. 영수증 잘 모아두세요. 두 번째, 동네 의원 먼저. 대학병원 바로 가지 마세요. 의원 오른쪽 화살표, 병원 오른쪽 화살표, 대학병원 순서. 진료비가 2에서 3배 차이 납니다. 위례서 받아가면 할인. 세 번째, 약 제네릭으로. 오리지널과 효과 같습니다. 가격은 30에서 50% 저렴. 약사에게 요청하세요. 장기 복용약은 특히 절약. 네 번째, 정기검진 챙기기. 조기 발견하면 치료비 적어요. 1년 검진 비용 10만원. 암 치료 비용 수천만원. 예방이 최고의 절약. 다섯 번째, 실손보험 꼼꼼히. 어떤 항목이 보장되는지 청구 기한 놓치지 않기. 영수증 잘 보관하기. 앱으로 간편하게 청구. 여섯 번째,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때 꼭 챙기세요. 본인, 부양가족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 공제. 병원 영수증 보관. 일곱 번째, 응급실 남용 금지. 응급 아니면 진료비 비쌉니다. 야간, 주말 진료소 이용. 119는 진짜 응급만. 응급실은 최후의 수단. 건강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평소 관리 잘하세요. 약국에서 꼭 사야 할 상비약. 집에 있으면 유용한 약들. 약사가 추천하는 리스트입니다. 진통제,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 두통, 발열의 안전, 공복에도 복용 가능. 어린이용도 구비, 소화제, 배아제, 회스탈, 과식, 소화불량, 식후 30분의 복용, 유통기한 확인, 지사제, 설사할 때, 정로환, 스맥타, 탈수 방지 중요, 물 많이 마시기, 종합감기약, 코막힘, 기침, 졸릴 수 있으니 주의, 운전 전 복용 금지, 증상별로 선택, 외상 치료, 후시딘 연고, 밴드, 거즈, 소독약, 화상 연고, 알레르기약, 항히스타민제, 두드러기, 가려움, 졸음 유발 가능, 1세대, 2세대 차이 확인, 파스, 찜질팩, 근육통, 타박상, 온찜질, 냉찜질, 부위에 따라 선택, 보관 방법, 서늘하고 건조한 곳,
직사광선 피하기, 어린이 손 닿지 않게, 유통기한 정기 확인, 약은 증상 완화용입니다. 2에서 3일 안 나으면 병원 가세요. 6. 응급상황 대처법 가족 모두 알아야.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하세요. 심정지 의심, 의식 없음. 119 즉시 신고, 가슴 압박 시작, 양손 깍지 껴서, 분당 100에서 120회, 5cm 깊이로 누르기, 구급차 올 때까지 계속, 뇌졸중 의심, 패스트 테스트, F 얼굴 한쪽 마비, A 팔 한쪽에 힘 빠짐, S 말이 어눌함, T 시간, 즉시 119, 골든타임 3시간, 심근경색 의심, 가슴 쥐어짜는 통증, 왼쪽 팔로 퍼짐, 식은땀, 구토, 즉시 119, 아스피린 한 알 씹어먹기, 알레르기 없으면, 질식, 하임리히법, 등 뒤에서 안기, 명치 아래 주먹, 위로 강하게 밀기, 5회 반복, 화상, 찬물에 12-10분, 옷 벗기지 말기, 물집 터뜨리지 말기, 넓으면 119, 골절 의심, 움직이지 말기, 부목대기, 얼음찜질, 병원 이동, 중요한 원칙, 침착하게 행동, 119 먼저 부르기, 정확한 주소 알리기, 증상 설명하기, 응급처치는 최소한만, 가족과 미리 연습하세요.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 준비, 40대부터 시작. 100세 시대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근육 관리, 40대부터 매년 1% 감소. 주 3회 근력 운동, 스쿼트, 플랭크, 단백질 섭취 중요. 뼈 건강, 골밀도 검사 시작. 칼슘, 비타민 D, 햇빛 쬐기, 금연 필수. 심혈관 관리, 유산소 운동 주 5회. 걷기 30분 이상. 계단 오르기, 혈압, 콜레스테롤 체크, 뇌 건강, 독서, 퍼즐, 새로운 것 배우기, 사회 활동 유지, 치매 예방, 대사 질환 예방, 정기 혈당 검사, 복부 비만 관리, 당뇨, 고혈압 초기 발견, 약 처방받으면 잘 복용, 암 예방, 금연, 절주, 채소, 과일 충분히, 정기 검진, 가족력 체크, 정신 건강, 스트레스 관리, 취미 생활, 친구 관계 유지, 우울증 조기 치료, 재정 준비, 의료비 저축, 실손보험 가입, 노후 자금 계획, 자녀에게 부담 안 주기, 40대의 선택이 70대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꼭 먹어야 할 완전식품. 아침 식사 뭘 드세요? 바쁘다고 거르시나요? 오늘은 아침에 꼭 드셔야 할 완전식품을 소개합니다.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이 왜 좋을까요? 첫 번째, 완벽한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9가지 모두 함유. 근육 생성과 유지에 필수.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아침에 먹으면 점심까지 안 배고파요. 두 번째, 눈 건강. 루테인과 제아잔틴 풍부. 황반변성 예방에 도움.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 방지. 특히 노른자에 많이 들어있어요. 세 번째, 두뇌 건강. 콜린 성분이 풍부합니다. 기억력 향상에 도움. 치매 예방 효과. 뇌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 네 번째, 면역력 강화. 셀레늄이 들어있어요.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감기 예방에 도움.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보호. 다섯 번째, 비타민 보고. 비타민 A, D, E, B12. 한 알에 다 들어있습니다. 피부 건강, 뼈 건강. 전반적인 신체 기능 향상. 여섯 번째, 가성비 최고. 영양소 대비 가격 저렴. 한 판에 5,000원 정도. 하루 한 알씩 먹어도 부담 없어요. 가장 경제적인 영양 공급원. 그런데 계란 콜레스테롤 걱정. 예전엔 걱정했죠.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하루 한두 개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좋은 콜레스테롤 증가, 혈관 건강에 도움. 단,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고지혈증, 당뇨 있으시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계란 제대로 먹는 법,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삶은 계란. 가장 건강한 조리법, 기름 없이 조리, 영양소 파괴 최소, 소화도 잘 됩니다. 두 번째, 반숙, 노른자가 흐르는 정도, 비타민 파괴 적음, 부드러워서 소화 쉬움. 단, 신선한 계란 사용.
세 번째, 스크램블. 우유 조금 넣어서 부드럽게 익히기. 기름 최소한으로 채소와 함께 먹으면 더 좋아요. 피해야 할 조리법. 튀긴 계란. 기름이 너무 많아요. 칼로리 증가. 트랜스지방 생성 위험. 과하게 익힌 것. 영양소 파괴됩니다. 딱딱해서 소화 안 돼요. 적당히 익히세요. 아침 계란 메뉴 추천. 월요일은 삶은 계란 플러스 샐러드. 화요일은 계란 스크램블 플러스 통곡물빵. 수요일은 계란찜 플러스 김치. 목요일은 반숙 계란 플러스 아보카도. 금요일은 계란말이 플러스 야채. 토요일은 수란 플러스 토스트. 일요일은 오믈렛 플러스 버섯. 매일 다르게 드세요. 질리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어요. 계란 보관법. 냉장 보관 필수. 뾰족한 부분 아래로 씻지 말고 보관. 먹기 직전에 씻으세요. 유통기한 꼭 확인. 신선도 확인법. 물에 담갔을 때 가라앉으면 신선, 뜨면 오래된 것, 깨서 노른자 모양 확인, 퍼지면 오래됐어요. 이런 분들께 특히 좋아요. 성장기 어린이, 단백질 필수, 키 크는데 도움, 임산부, 태아 발달에 중요, 엽산도 들어있어요. 단, 완전히 익혀서, 노년층, 근육 손실 방지, 영양 흡수 쉬움, 쉽기 편한 조리법으로, 다이어트 중, 포만감 높아요. 칼로리 낮고 영양 가득. 간식 대신 삶은 계란. 운동하는 분. 근육 회복에 필수. 운동 전후 단백질 보충. 간편하게 먹기 좋아요. 주의사항. 계란 알레르기 있으면 피하세요. 날계란은 위험합니다. 살모넬라균 감염 가능. 꼭 익혀서 드세요. 유통기한 지난 것 먹지 마세요. 상한 계란 구별하기. 냄새로 확인. 이상하면 버리세요. 실제 경험담. 저도 아침마다 계란 먹습니다. 10년째 습관이에요. 예전엔 아침 거르고 출근했어요. 오전에 항상 배고프고 집중 안 됐죠. 계란 먹기 시작한 후 점심까지 든든합니다. 업무 집중도 높아졌어요. 건강검진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먹어요. 아이들 성적도 올랐습니다. 집중력이 좋아졌대요. 완벽한 아침 식사. 계란 2개, 통곡물 토스트 1장, 방울토마토 5개, 우유 1잔. 이것만 먹어도 영양 균형 완벽합니다. 10분이면 준비 끝. 건강한 하루 시작.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 냉장고에 계란 준비. 조리법 하나 정하기. 매일 꾸준히. 한 달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겁니다. 에너지 넘치고, 집중력 높아지고, 건강해지는 자신을 발견하세요. 아침 식사의 중요성. 아침을 거르면 점심에 과식하게 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려요. 살도 찌고 피곤해집니다. 아침 먹으면 하루 대사가 활발해져요. 에너지 소비 증가. 체중 관리에 도움. 특히 단백질로 시작하면 근육 유지에 좋고 포만감이 오래가요. 계란이 정답입니다. 마무리. 아침 식사로 계란.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루 한두 개. 다양한 조리법으로 채소와 함께 꾸준히 드세요. 건강한 아침이 건강한 하루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높게 나온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가족 중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아버지가 당뇨 진단을 받으신 후 혈당 관리에 대해 정말 많이 공부했습니다. 의학 논문도 찾아보고 영양학 책도 읽고 해외 연구 자료들도 뒤져봤어요. 그렇게 공부하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 분들 중에서도 이 방법으로 혈당을 안정화시킨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특히 한 분은 10년 넘게 혈당 관리를 하시다가 지금은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셨어요. 핵심은 바로 아침 식사에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찾아본 과학적 연구 결과들과 실제로 효과를 본 방법들을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왜 아침 식사가 중요한가?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아침 식사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밤새 공복이었던 우리 몸은 아침이 되면 자연스럽게 혈당이 약간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때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하루 전체 혈당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 연구를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아침에 뭘 먹었는지가 점심, 저녁 식후 혈당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드시죠. 흰죽에 반찬 몇 가지, 국에 밥 말아서, 또는 시리얼이나 토스트. 사실 저도 그렇게 먹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단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린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공부한 더 나은 방법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혈당 관리에 좋은 3가지 음식. 첫 번째, 계피입니다. 계피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건 정말 많은 연구로 확인됐어요. 미국 농무부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제2형 당뇨가 있는 분들이 계피가루를 40일간 섭취했을 때 공복 혈당이 18%에서 무려 29%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계피 속 성분이 인슐린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세포가 당을 잘 받아들이게 만들어주는 거죠. 먹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하루에 2g, 그러니까 작은 숟가락으로 반 숟가락 정도면 충분해요. 따뜻한 물에 타서 차로 마셔도 되고, 오트밀이나 요거트에 뿌려 먹어도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과에 계피 뿌려 먹는 걸 좋아하는데, 정말 잘 어울려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계피에는 카시아 계피와 실론 계피 두 종류가 있는데요. 카시아 계피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하루 2g 이상 먹으면 안 좋다고 합니다. 실론 계피가 더 안전하지만 가격이 비싸요. 그래도 카시아 계피도 양만 지키면 괜찮으니 걱정 마세요. 두 번째, 사과 식초입니다. 사과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란 성분이 탄수화물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 먹고 나서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거죠. 제가 찾아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2큰술 정도 꾸준히 마셨을 때 공복 혈당이 평균 8% 감소하고 당화혈색소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마트에서 파는 모든 사과 식초가 진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분표를 잘 보셔야 해요. 주정이랑 사과 농축액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진짜 사과 식초가 아니에요. 진짜는 사과 100%를 발효시킨 겁니다. 보시면 투명하지 않고 약간 뿌옇고 뭔가 떠다니는 게 보여요. 그게 진짜 발효된 사과 식초예요. 진짜는 사과 100%를 발효시킨 겁니다. 보시면 투명하지 않고 약간 뿌옇고 뭔가 떠다니는 게 보여요. 그게 진짜 발효된 사과 식초예요. 먹는 방법은 물 한 컵에 한두 스푼 타서 마시면 됩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써도 좋고요. 식사 전후에 마시면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절대 원액으로 마시면 안 됩니다. 식초는 산성이 강해서 치아나 식도를 상하게 할 수 있거든요. 꼭 물에 희석해서 드세요. 세 번째, 귀리입니다. 귀리, 오트밀이라고도 하죠. 이게 왜 좋으냐면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섬유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이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완충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제가 본 연구에서는 12주 동안 매일 귀리를 먹은 그룹이 공복 혈당도 낮아지고 당화혈색소도 개선되고 인슐린도 더 잘 작동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트밀 고를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마트에서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됩니다. 롤드 오트나 스틸컷 오트밀이라고 써있는 걸 사셔야 해요. 롤드 오트는 통곡물을 쳐서 납작하게 누른 거고 스틸컷은 귀리를 잘게 썬 겁니다. 둘 다 가공을 덜 한 거예요. 반대로 퀵 오트나 인스턴트 오트밀은 피하셔야 합니다. 너무 많이 가공해서 혈당을 빨리 올려요. 그리고 설탕이나 크림이 들어간 가당 오트밀도 절대 사지 마세요. 먹는 양도 중요해요. 한 번에 50g, 그러니까 5큰술 정도가 적당합니다. 적어 보이시겠지만 오트밀은 말린 상태라 탄수화물 함량이 높거든요. 오트밀 한 컵이 밥 한 공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어도 혈당에 안 좋습니다. 만들기는 정말 쉬워요. 오트밀 5큰술을 물이나 우유에 넣고 끓이거나 전자레인지에 1에서 2분만 돌리면 됩니다. 여기에 계피, 견과류, 블루베리 같은 거 올려서 먹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바쁜 분들은 전날 밤에 오트밀에 우유 부어서 냉장고에 넣어두는 오버나이트 오트 만들어 두시면 아침에 바로 먹을 수 있어요. 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현미밥 지을 때 귀리를 20에서 30% 섞어서 지으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식이섬유가 훨씬 많아져서 혈당에 좋아요.
혈당 관리 아침 식단 5가지 원칙. 자, 이제 제가 공부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침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면 되는지 과학적으로 검증된 5가지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원칙 1. 단백질은 많이, 탄수화물은 적게. 대부분 아침에 빵이나 떡 같은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간다고 합니다. 반대로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 연구를 보면 아침에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아침뿐만 아니라 점심, 저녁 식후 혈당까지 전체적으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접시를 생각해 보세요. 그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채웁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버섯, 양배추 뭐든 좋아요. 그리고 남은 절반 중에서 절반 이상은 단백질로 채우세요.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콩 이런 거요. 그리고 아주 조금만 탄수화물을 넣는 겁니다. 현미밥, 오트밀, 통밀빵, 고구마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로요. 이렇게만 해도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원칙 2. 먹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에 따라 혈당이 다르게 올라간다는 거 아세요? 채소부터 먹고, 그 다음 단백질이랑 지방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 먹으면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올라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채소의 섬유질이 장의 보호막을 만들어서 당이 천천히 흡수되게 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아침에 나물이나 샐러드 먼저 먹고, 그 다음 계란이나 두부 먹고, 마지막에 밥 먹는 게 가장 좋아요. 원칙 3. 밥은 식혀서 드세요. 이건 제가 알았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밥이나 죽을 뜨겁게 먹는 것보다 식혔다가 먹는 게 혈당에 좋다고 합니다. 이유는 저항성 전분 때문인데요. 뜨거운 밥은 전분이 잘 풀려 있어서 흡수가 빠른데 밥을 식히면 전분 구조가 변해서 소화가 천천히 된대요. 그래서 혈당도 천천히 오르는 거죠. 그래서 전날 밤에 현미밥을 미리 지어서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아침에 데워 먹으면 까치은 밥보다 혈당이 덜 오른다고 합니다. 감자나 고구마도 마찬가지예요. 원칙 4. 매일 비슷한 시간에 드세요. 이것도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같은 양을 먹어도 언제 먹느냐가 중요하답니다. 불규칙하게 먹으면 혈당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 몸의 인슐린도 제대로 작동 안 한다고 해요. 연구를 보면 아침을 걸은 사람들이 하루 평균 혈당이 더 높았대요. 예를 들어서 아침은 8에서 9시, 점심은 12에서 1시, 저녁은 5에서 6시 이렇게 매일 비슷한 시간에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은 9시 전후가 혈당 관리에 가장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원칙 5. 새콤한 걸 같이 드세요. 이것도 신기한 발견이었는데요. 혈당을 올리는 음식이랑 신거를 같이 먹으면 혈당이 덜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밥 먹을 때 식초에 절인 오이 피클을 곁들이거나 샐러드에 레몬즙이나 사과 식초를 뿌려 먹는 거예요. 실제 연구에서 식초를 같이 먹었을 때 식후 혈당이 20에서 30%나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대박이죠. 아침에 잡곡밥 먹을 때 무절임 같이 먹거나 오트밀 먹을 때 블루베리나 레몬즙 살짝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 새콤달콤한 건 안 돼요. 설탕 많이 들어간 건 오히려 안 좋으니까 순수하게 신 것으로 준비하세요.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침 식단 3가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으면 되는지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직접 먹어본 것들이고 주변 분들도 좋아하시는 메뉴들입니다. 첫 번째, 한식 스타일 오트밀죽. 집에 있는 야채들, 양파, 당근, 버섯 이런 거 잘게 썰어서 올리브유에 볶아주세요. 거기에 참치 캔 하나 넣고 같이 볶다가 물 2컵 부어주세요. 멸치 육수 있으면 더 좋고요. 끓어오르면 오트밀 5큰술 넣고 액젓이나 간장으로 간 맞추세요. 계란 1개 풀어 넣고 익으면 쪽파 뿌려서 완성. 진짜 간단하고 맛있어요. 한 그릇이면 단백질, 탄수화물, 채소 다 들어가 있어서 완벽한 아침입니다. 두 번째, 콩 샐러드 플러스 통비리. 콩은 단백질도 많고 섬유질도 풍부해서 혈당에 정말 좋아요. 병아리콩, 강낭콩, 서리태 뭐든 좋으니까 미리 삶아서 냉장고에 보관해두세요. 아침에 삶은 콩 한 주먹이랑 토마토, 브로콜리, 오이, 잎채소 이런 거 섞어서 샐러드 만들고요.
거기에 삶은 계란 2개나 닭가슴살 조금 넣으세요.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 사과 식초, 발사믹 식초, 소금 섞어서 뿌리면 됩니다. 여기에 통귀리를 한 주먹 정도 곁들이면 완벽해요. 통귀리는 미리 삶아서 냉동실에 보관해두면 편해요. 물에 1에서 2시간 불렸다가 20에서 30분 삶아서 물기 빼고 한 주먹씩 나눠서 얼려두면 됩니다. 세 번째, 개선된 한식. 사실 우리 한식이 정말 건강한 식단이에요. 딱 2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첫째, 밥을 줄이세요. 흰밥 대신 현미나 귀리 섞은 잡곡밥으로 하고 양은 100g 정도만. 주먹보다 조금 적게요. 둘째, 단백질을 꼭 챙기세요. 고등어구이, 두부조림, 계란찜, 오징어 볶음 뭐든 좋으니까 주먹만 한 양은 꼭 먹어야 해요. 나머지 반찬은 시금치나물, 브로콜리, 숙주나물, 애호박볶음 뭐든 좋아요. 짜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던 한식에서 이것만 바꿔도 혈당이 정말 달라져요. 자연스럽게 살 빼는 방법. 아침 식사를 바꿔도 혈당이 잘 안 떨어지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땐 체중 감량이 도움이 됩니다. 제 주변에 한 분은 이 방법으로 1년에 15kg 빼셨어요. 더 좋은 건 요요가 없다는 거예요. 2년째 그 몸무게 유지하고 계시고 혈당 수치도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공복 혈당이 180에서 98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굶으면서 참는 건 답이 아니에요. 우리 뇌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 하거든요.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만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마인드풀 이팅이에요. 집중해서 먹는 습관입니다. 특별한 거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천천히 씹기. 음식을 입에 넣으면 15에서 20번 이상 씹어보세요. 그래야 뇌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받을 시간이 생겨요. 급하게 먹으면 배 불러지기 전에 이미 과식하게 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천천히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0에서 20% 칼로리를 덜 먹었다고 해요. 두 번째, 80%만 채우기. 배가 완전히 부를 때까지 먹지 말고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다 싶을 때 멈추는 거예요. 일본 장수 마을에서는 이걸 하라하치부라고 부르는데 오래 사는 비결이래요. 근데 이걸 하려면 첫 번째인 천천히 씹기를 먼저 해야 해요. 그래야 배부름을 느낄 수 있거든요. 세 번째, 밥 먹을 때 다른 거 하지 않기. TV 보면서 휴대폰 하면서 먹으면 무심코 더 많이 먹게 돼요. 음식의 맛, 향, 씹는 느낌에만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적게 먹어도 만족감이 훨씬 커요. 네 번째, 작은 그릇 쓰기. 큰 접시에 담으면 양이 적어 보여서 더 먹게 되고 작은 접시에 담으면 눈으로 보기에 충분해 보여서 덜 먹게 돼요. 심리적인 건데 효과가 정말 좋아요. 다섯 번째, 밥 먹기 전에 물 한 잔. 물 한 컵 마시면 위가 어느 정도 차서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들어요. 단, 음료수 말고 순수한 물이나 무가당 차로요. 정리하면 천천히 씹고 80%에서 멈추고 집중해서 먹고 작은 그릇 쓰고 식사 전 물 한 잔. 이 5가지만 지켜도 체중이 자연스럽게 줄고 혈당도 안정돼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정리할게요. 혈당에 좋은 음식 3가지. 계피, 사과 식초, 귀리. 이 3가지는 과학적으로 효과가 증명된 음식들이고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아침 식단 5가지 원칙. 단백질 많이, 순서 지키기, 식혀서 먹기, 규칙적인 시간, 신것 곁들이기. 그리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침 식단 3가지. 한식 오트밀죽, 콩 샐러드, 개선된 한식. 마지막으로 자연스럽게 살 빼는 마인드풀 이팅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평생 건강을 바꿀 수 있어요. 건강은 누구도 대신 챙겨주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 딱 하나만이라도 내일부터 실천해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혈당 때문에 고민하시는 가족,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지금 몇 %입니까? 사람들은 건강검진 결과가 정상이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치가 좋고, 체중이 안정되어 있고,
혈압이 정상 범위에 있으면 괜찮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유 없는 무기력함, 아무 일도 없는데 울컥 올라오는 허무함,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공허함. 이건 건강 이상 신호입니다. 몸이 멀쩡해도 영혼이 피로하면 그 사람은 이미 병든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건강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 육위 균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구조는 단순하지 않다. 사람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 스피릿 보이지 않지만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 혼, 소울, 감정과 생각이 모여드는 중심. 육체, 바디, 우리가 매일 돌보는 외형적인 집.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혼은 생명의 호흡이며, 영은 하늘로부터 온 존재의 본질입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는 병원에 갑니다. 마음이 힘들면 친구에게 하소연을 하죠. 하지만 영혼이 피로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영혼이 지치면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도 사라집니다. 삶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몸보다 영혼의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건강은 왜 중요한가?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의 병은 의사가 고칠 수 있지만 영혼의 병은 사랑으로만 회복된다. 영혼은 우리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 방향이 틀어지면 건강한 삶도, 성공도, 관계도 흐트러집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좋은 잠자리에서도 걱정이 많으면 밤새 뒤척이게 되죠. 결국 마음의 평안이 몸의 회복을 이끕니다. 영혼의 평화가 곧 몸의 면역력입니다. 웃음이 최고의 약인 이유. 웃음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뇌에서는 엔도르핀이 분비되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며 혈관이 확장되어 피가 원활히 흐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 이상 웃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40% 이상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웃음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한 영혼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웃음이 몸의 세포를 치유합니다. 그러니 많이 웃으세요. 라는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하늘이 주신 최고의 의학인 셈입니다. 몸을 관리하는 법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는 운동법, 식단법, 건강식품에 집착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은 내면의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감사할 줄 알고 남을 판단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을 때 그때부터 몸도 달라집니다. 몸은 영혼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산이 늘고 미움이 쌓이면 간이 상하고 두려움이 크면 심장이 조여옵니다. 건강한 몸은 평화로운 영혼의 결과이지 단백질이나 비타민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소유보다 존재로 살아라. 많은 이들이 건강을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한 건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건강은 돈을 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을 존재적으로 경험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말했죠. 소유하려는 인간은 끊임없이 불안하지만 존재하는 인간은 평화롭다. 우리는 무엇을 더 가지려고 하다 병이 듭니다. 그러나 무엇이 되기 위해 살기 시작하면 몸은 스스로 치유를 시작합니다. 여행을 떠나며 느꼈던 해방감, 좋은 강연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던 순간, 그때 우리의 몸은 살아있었습니다. 그것이 존재의 건강입니다. 영혼의 에너지를 채우는 방법. 영혼은 음식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는 말씀, 음악, 기도, 사랑, 감사 같은 보이지 않는 진동으로 채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명상을 통해, 어떤 사람은 자연 속 산책을 통해, 어떤 사람은 말씀 묵상을 통해 영혼을 씻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시간은 몸과 마음을 재정비하는 영혼의 식사 시간입니다. 마음의 온도가 체온을 바꾼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낮아집니다. 그런데 마음의 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차가워지면 피가 돌지 않고 혈관이 수축되며 몸이 경직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의 진심 어린 관심이 몸을 녹이고 마음을 살립니다. 건강은 곧 따뜻함의 순환입니다. 몸이 따뜻하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다시 몸이 살아납니다. 영혼의 질서가 무너질 때 나타나는 증상. 이유 없는 피로감, 집중력 저하, 관계 회피, 무기력,
감정의 둔화. 이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영혼의 신호등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신호는 영혼의 언어입니다. 정신이 무너지면 몸이 따르고 영혼이 약해지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건강한 영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영혼은 진리와 사랑으로 자랍니다. 사랑이 없는 삶은 늘 불안하고 진리가 없는 삶은 방향을 잃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고 감사의 언어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존재하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당신의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면역계를 강화시킵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뇌를 안정시키는 과학적인 명상이며 영혼의 호흡입니다. 진짜 치유는 내 안의 질서가 세워질 때 몸을 돌보는 사람은 많지만 자기 영혼을 돌보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모든 치유는 내면의 질서가 세워질 때 시작됩니다. 내 안의 분노를 인정하고 흘려보내는 것,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세상을 원망하기보다 배움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사람은 몸이 병들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건강의 뿌리를 세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삶도 건강하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건강이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면이 조화된 상태라는 것을. 몸은 영혼의 그릇이고 영혼은 몸의 방향입니다. 하루의 피로가 쌓일 때마다 몸보다 마음을 먼저 돌보세요. 마음이 회복되면 몸은 스스로 그 길을 따라갑니다. 몸의 건강은 생활 습관으로, 마음의 건강은 관계 습관으로, 영혼의 건강은 생각의 방향으로 결정됩니다. 그 세 가지가 하나로 맞물릴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사람이 온전해지는 길은 영혼이 깨어날 때 비로소 시작된다. 건강은 영혼 육이 조화하다. 웃음과 감사는 최고의 약이다. 소유보다 존재로 살아라. 영혼의 양식, 기도, 묵상, 사랑을 꾸준히 섭취하라. 따뜻한 마음이 체온을 올리고 체온이 면역을 올린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성경은 영혼이 먹어야 할 양식과 영혼이 먹지 말아야 할 양식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사람의 영혼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의 가르침을 받아야 사람의 영혼이 건강해져서 그 삶 또한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의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만큼 성경을 썼습니까? 결국 나와 함께 하는 것은 영혼입니다. 사람 속에 영혼이 정말 있다면 영혼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왜? 그러한가? 육체는요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존재성이요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게 살게 되면 내가 내 인생을 왜 사는지 모르고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영혼을 신경 쓰셔서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건강해지므로 건강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영의 양식 또한 조심해야 될 양식이 있고 사람이 먹어야 될 양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2장 17절에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합니다. 뱀의 미혹과 선악나무 실과를 인생에서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나무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무는 내 인생에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귀가 함께하는 사람의 말을 조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증은 써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잠언 11장 15절에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마귀가 함께하는 사람이 와서 보증 좀 서줘 잘못 써서 이혼하고 날리고 삶이 건강해지려면 먹어야 될 양식과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을 구분해야 하는 것 같이 사람과 말을 분별하는 성경의 지혜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삶은 좋은 때를 맞이하면은 삶이 건강해집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나님을 비둘기 성령을 말합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는 신이 이름을 얘기합니다. 근데 신이 장가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5절에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신랑, 사람이 신부가 되어서 신과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봉잡았다는 말은 사람이 신을 만났다. 이 말이 호시절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이 되시려면 성경의 지혜를 배우셔서 그 양식을 날마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로 내 인생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이란 소유보다 존재의 가치를 두는 삶. 존재라는 것은 사람 속에 영, 혼, 육이 있는데 그 영, 혼, 육의 의미를 깨닫고 관리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냐? 영이 먹는 양식은 영은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건강해지는 성경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영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성경을 배우셔서 여러분의 삶이 건강해지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이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